안녕하세요. 션팍의 사진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갤러리에서 사진 작품을 보고 딱 1분 정도 그 작품을 감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제가 작가인데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 본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사진에 대한 편명성, 그러니까 2D적인 입장에서의 사진은 이제 시대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사진은 기본적으로 프린트를 해서 보여주는 2D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프린트가 되어져 있는 작품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갤러리고 전시장이고 미술관일 텐데요. 이제 이 영역이 입체를 하는 영역, 그 다음에 영상의 영역에서 많이 밀려나가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굉장히 초라해진 것 같습니다. 미디어 아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즘은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갖고 벽에, 밤에, 어디 공간에서도 프로젝터만 있으면 리듬에 맞춰서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영상화시켜서 음악과 함께 아니면 다른 영역들하고 합쳐져서 종합예술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예술이 되어버렸는데요. 예전에만 해도 미디어 아트는 판매가 되지 않는 영역, 그냥 전시장에서만 하는 거야 라고 되게 홀대받던 시절도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사진의 영역이 더 홀대받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입체적인 부분까지의 확장이 사실은 사진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입체라는 거는 여러 방면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심지어 우리가 쉽게 접하는 옥외 광고판에서도 이제 사진은 많이 없어져 가거든요. 경부고속도로의 죽전 근처에 있는 옥외 광고판에도 이제 비어있는 옥외 광고판이 꽤 많아요. 10년 전, 15년 전에 대학에서 강의했을 때 사진의 꽃은 광고, 광고의 꽃은 옥외 광고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예전에 백투더퓨처에서 보던 입체 영상 광고들이 홀로그램이나 이런 다른 굉장히 고도화된 미디어 아트나 미디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알겠지만 테란로나 삼성동,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강남역 이런 곳에는 그런 영상 광고물들이 광고판을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마치 미래에 온 것처럼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영상 광고가 사진 광고의 시장을 거의 다 집어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미술 쪽으로, 순수 예술 쪽으로 넘어와 보면 입체 예술에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서도호 작가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집, 그 집을 들고 다닐 수 있다라는 주제로 뉴욕에도 그 집이라는 천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형물 같은 구조, 그러니까 펼칠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런 조형적인 부분이 이동이 편리하고 내 집을 들고 다닐 수 있다라는 어떤 굉장히 미니멀적으로 짧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고도화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단순한 게 가장 복잡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단순한 생각을 복잡한 이미지를 구현해냈는데 그게 포터블이 가능해요. 대단히 놀라웠었거든요. 저는 전시장 같은 데서, 미술관 같은 데서, 특히 라움에서도 이제 서도 작가의 작품을 봤었는데, 그 난이도나 그 예술성이 굉장히 저를 감동을 줬었고요. 두 번째는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크게 흥미가 없는 일반인들도 뭐 영화 보듯이, 뭐 드라마 보듯이, 예능 보듯이 미술관에 와서 서도 작가 작품을 보면 편안한 마음으로, 와, 훌륭하다, 대한민국의 저런 한옥에 느껴지는 기품을 어떻게 저런 실이나 이동이 간단한 입체 예술로 표현했을까? 색도 굉장히 이쁘다. 단조로운 색이지만 한 가지 색상, 뭐 몇 가지 되지 않는 색상으로 다양한 집들을 구성한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입체 예술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 대한 울림이 이제 사진 한 장으로 과연 사람들한테 아티스트 토크를 해서 내 사진은 어떤 거라, 이런 사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먹힐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사진 작가지만 좀 시대적으로는 뒤처지는 예술의 영역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섭섭함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현대자동차하고 파트너 같은 관계로 현대자동차가 제작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이불 작가라는 작가죠.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작가입니다. 뭐 유리조각 사이를 지나다니는 대형 전시 공간이 제공되어 있는 국립현대에서 그 유리조각을 보여지는 반사되는 것들이나 다양한 어떤 설치에 대한 미술, 공간에 대한 미술을 통해서 어린이나 어른들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불 작가가 누군지 몰라도
와, 되게 멋있다. 되게 입체적이다. 굉장히 아름답다. 저도 이제 딸만 셋인데 딸들하고 같이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이 입체 예술이라는 부분, 공간 예술이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예술은 이제 사진이 대체 어떤 식으로 이 분야 이상을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치 미술이라든지 입체 미술이라든지 경험을 줄 수 있는 경험적인 체험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편면성이 가지는 한계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전시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진 작가인 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시 티켓이나 공연 티켓이나 예술에 관한 모든 영역에서 홍보 수단이 예전에는 티켓이라든지 뭔가 인쇄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많았는데 사진이라든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잖아요. 저도 지금 영상을 찍는 게 글을 쓰거나 이미지를 평면화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실험적인 영상이 됐든 뭐 생활의 영상이 됐든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영상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진이나 인쇄 매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너무 어려운 거죠. 한 장을 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게 이제 싫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디지털화되어 있는 파일, 이 파일을 통해서 확장성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디지털, 특히 DSLR이 들어왔을 때 야, 이건 대단한 거야.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한 장의 사진을 전 세계에 뿌릴 수도 있어. 이메일을 통해서 뿌릴 수도 있어. 막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이 시장의 모든 것들을 가져온 거는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라든지 더 고도화되고 더 화려하고 더 많은 인력과 자본이 들어가는 영상, 드라마, 예능,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8K, 6K, 4K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과 기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그걸 전 세계로 뿌리는 것들은 결국 새로운 대기업을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특히 넷플릭스라는 공룡 같은 회사를 만들어냈죠. 사진은요 어떻게 보면 코닥도 없어지고 지금 남은 거는 예전에 남은 추억 속의 브랜드들만 좀 가득하죠. 저 같은 경우도 이 편에서 얘기했었는데 캐논이란 DSLR을 정말 20D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무슨 카메라를 쓰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영상 촬영에는 FX3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진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로는 더 이상 상업성이 좀 쉽지 않겠다 해서 저도 소니라는 카메라 가벼우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카메라를 구매해서 그걸 통해서 지금 같은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유행이라는 부분을 조금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사진, 패션, 광고 이런 거 보면 저 옛날에 프린트해서 입고 다니는 옷들이 많았거든요. 사진 프린트. 뒤에 내 사진을 뭐 박는다든지 좋아하는 사진 작가의 작품을 내 등짝에다 붙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흰 티에 누군가의 이미지를 프린트해 갖고 입고 다니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어떨까요? 심지어 그런 거 입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블랙 티셔츠 아니면 명품들조차도 굉장히 유명한 2D 디자인의 사진이나 이런 걸랑 콜라보레이션 해갖고 나오는 명품의 브랜드는 좀 많지 않고 오히려 미니멀적이고 좀 더 단순한 이미지들이 더 많아지는 명품들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설득이 되는 시대가 왔죠. 복잡한 건 다 그럼 어디가 있냐? 다 영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사진이 갖고 있는 간결함에 대한 미니멀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글이나 워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디자인을 얹혀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영상을 보면서 보지 않아도 들으면서 충분히 그 정보를 내가 취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는 사진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으로는 도저히 2D의 한계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면 사진은 과연 어떤 식으로 진화되는 걸까? 저는 진화는 아닌 것 같아요. 사진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점점점 더 고도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입체 예술, 홀로그램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화소가 크고 디테일한 이미지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떼서 붙여서 입체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심지어 영상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사진입니다. 뭐 디자인이나 회화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점이라면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고 선이 돼서 면이 되듯이 사진이 여러 장이 있어야 영상이 되는 것처럼 사진 하나를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면 그보다 더 큰 확장된 영상의 영역에 접근하기가 쉬운 거죠.
이런 부분에서 사진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은 그 기술에 대한 가장 기본기를 가장 튼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이 가지고 있는 평면성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는, 가장 간단한 거는 평면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이 어느 정도 디자인적인 엘리먼트나 구도나 구성이 완벽해야 영상으로 만들어줘도 그 구도나 구성이 연결이 되거든요. 두 번째, 사진 자체 갖고 있는 색감이나 색채, 디자인적인 미적 요소들이 완성도가 높을수록 그 구도나 구성이 컨티뉴얼하게 선이 된다면 그 선에서의 영상의 영역에서의 어떤 일관성도 당연히 보일 테고요. 그걸 어떤 매체나 다른 디자인을 조금 더 얹힌다든지 홀로그램화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면이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3단계로 나눈다 보면 점이라는 영역이 카메라, 사진이라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진이 가지고 있는 매체의 특성은 단순화된 디지털 파일 하나로 확장성이 없으니까 이제는 사양길이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진이 가지고 있는 평면에서 얻을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미술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당연히 다른 영역에 영상이나 다른 매체를 붙였을 때도 그거에 대한 기본기는 큰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사진 작가이기도 하지만 이 사진을 바탕으로 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수업 같아서 죄송해요. 그러면 세 번째 사진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